우리 부산은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이 없고 또 여름에는 기온이 30도 넘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기 참 편하다 이런 말 많이 했었지.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몇 해 전 부산은 동남아보다 더 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고 인자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자꾸만 바뀌는 전 세계의 기후위기, 이상기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앞으로 어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파나시아 연구개발본부 천상규 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유럽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 남미에서는 눈폭탄이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빙하가 약 하루에 60억 톤이 녹고 있다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는 대략 720만 개의 올림픽 수영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극단적인 날씨로 물적, 인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보도 보니까 그린란드 빙하 녹는데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석연료는 이제 산업화를 기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가다하게 배출되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온실 효과, 즉 지구가 유리 온실처럼 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었죠. 예. 즉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 오염원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구의 기온이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수치도 있죠. 네네네. 그 관련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대략 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예. 지난 2013년 5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도씨가 상승되는 시점이 2050년 정도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2021년 6차 보고서에서는 그보다 10년이 앞당겨져서 2040년에 이제 1.5도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만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얘기할 때마다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겠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1.5도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IPCC라는 기구에서 연평균 이제 상승 기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1.5도라는 거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1.5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5도가 아니라 그렇죠. 산업화 이전의 온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1도 올라갔으니까 0.5도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략 0.5도 정도 남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도라는 기준은 이제 그나마 우리 지구의 기후 온난화를 기후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자연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셨던 대로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도씨가 상승한다고 하면 2.5도 정도 상승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 생태계는 아마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해수면의 높이가 약 50cm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 10cm만 줄여도 우리 인구 1,000만 명 정도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뭐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예. 지금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지대가 낮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부산 쪽에도 이제 강수구 일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부산 지역의 여름철 기온 변화 그러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습니까? 최근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0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0.7도가 상승한 걸로 발표되었고요. 예. 폭염은 2.3일, 열대야는 약 5.1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더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강수량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2020년 여름 강수량이 역대 1973년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에 열대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겨났죠. 예.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구의 그 기온 상승, 기온 상승은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구리를 잡는 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서서히 뜨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크게 우리도 체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자주 또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은 기후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예전에 우리가 실천했던 아나바다 운동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어컨 온도 조절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에너지 절약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의 역할 또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건 그 주체가 국가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그린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부산시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산은 항구 도시로서 선박의 물중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관련된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안타깝게도 부산항이 중국의 7대 항만과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을 대표하는 육해상 물류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범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전담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엑스포 유치에도 친환경 도시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상기후 현상은 발생했고 이 기후위기 지금 막는다고 되겠나 늦은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관련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는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요구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불편함 뿐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성공 방식은 기술에서 시작해서 중요로 끝난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적이겠지만 시민분들도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 네. 온난화에 대응하는 주체는 너와 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제 안보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민간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 보호와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근 60년의 이제 오랜 기간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정서와 문화를 전파하고 예. 진정감 있게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알토란 같은 자갈치 아침의 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고 저도 이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말씀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예, 저희도 이 기후 위기에 우리 시민들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파나시아 연구개발본부의 천상규 연구소장이었습니다.